스몰 트라우마.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인 스몰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스트레스와 불안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근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스몰 트라우마는 스트레스와 불안 양쪽 모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이 특정 상황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몰 트라우마는 또한 우리의 인지에 영향을 끼쳐 불안을 유발하고 정신적으로 수많은 토끼 굴을 파괴하며 그 결과 스트레스 반응과 다른 생리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슐처 맥 에럴의 스몰 트라우마.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습니다. 때로는 눈에 띄는 큰 상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고 미세한 상처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상처들, 즉 스몰 트라우마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 깊은 곳에 쌓여갑니다. 어린 시절 받았던 작은 무시, 친구와의 사소한 오해, 직장에서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질책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작은 먼지가 쌓여 방을 어둡게 만드는 것처럼 이 작은 상처들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무겁게 만듭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반응입니다. 스트레스는 현재 직면한 상황에 대한 신체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마감 기한이 다가오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었거나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할 때 느끼는 긴장감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반면 불안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마음속을 맴돌 때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스트레스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라지지만 불안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계속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작은 상처들은 특정 상황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발표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마다 과도한 긴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상사에게 한번 크게 꾸중을 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이후로 상사와의 모든 대화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뇌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지만 때로는 과도하게 작동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스트레스 반응을 촉발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스몰 트라우마는 우리의 인지 패턴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의 실패 경험이 나는 뭘 해도 안 되라는 생각으로 확대됩니다. 한 사람의 거절이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해라는 믿음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의 왜곡입니다. 우리의 뇌는 과거의 상처를 바탕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지는 끊임없는 걱정을 낳고 우리를 불안의 토끼 굴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일까? 라는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 생각에 굴을 파면 팔수록 우리는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듭니다. 불안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이 지속되면 신체적 증상도 나타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며 손에 땀이 나고 소화가 잘 안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두통이 잦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신체 반응은 다시 우리의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새로운 걱정이 생기고 이것이 또 다른 불안의 굴을 만듭니다. 이처럼 스몰 트라우마는 인지와 신체 그리고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긴장은 스트레스인가, 불안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인가? 를 구분해 보십시오. 스트레스라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십시오. 할 일 목록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실행하십시오. 불안이라면 생각의 패턴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반복하는 걱정이 무엇인지, 그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설령 일어난다 해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이러한 구분과 평가가 익숙해지면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작은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처를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대신 그 상처들을 꺼내어 빛 아래서 바라보십시오. 그래, 그때 나는 상처받았어. 그것은 힘든 경험이었어. 라고 인정하십시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때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라고 위로해 주십시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를 완전히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상처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스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는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패턴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대화도 큰 위안이 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은 우리를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함께 치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들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뇌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효과적입니다. 창의적인 활동이나 취미생활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줍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을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당장 극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치유는 마라톤과 같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목적지에 도달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괜찮아, 이것도 과정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치유의 길은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가 잠시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자리를 맴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간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많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상처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그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처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